나는 오늘도 창밖에서 가을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손등에 남은 찻잔의 온기처럼 지난 시간이 내 안에 남아있다. 내가 딸을 낳았을 때 세상은 아직 단순하다고 믿었다. 딸의 손을 잡고 걷던 날들, 작은 발자국 소리, 밤새 뒤척이며 어린 생명을 지키던 마음, 그 모든 것은 나를 어머니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딸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나의 역할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그 사람, 내 딸의 남편, 그와의 관계로 매일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처음에는 경계와 기대가 공존했다. 사위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냈다. 그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긴장했다. 식탁 위에 빈 그릇 하나, 마주친 눈빛의 길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행동들이 내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었다. 나는 그가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지 아니면 편의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깨웠고 때로는 내가 보이는 친절과 냉정 사이를 오가게 만들었다. 우리 사이의 작은 갈등들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는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가정과 경제를 바라보았고 나는 오래된 습관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서로의 눈에 비친 세계는 달랐다. 나는 그가 무례하다고 느꼈고 그는 내 걱정을 과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차이는 말로 풀기보다 행동으로 드러났다. 나는 편안함을 주려 했고 그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시험하려 들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기도 했다. 가끔은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마음에서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족이라는 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딸과 내 사위 사이에 생긴 틈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였다. 딸이 눈물을 흘릴 때 나는 그녀를 달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위에게 솔직히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묻는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거리를 넓혔다. 나는 나의 침묵이 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키웠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가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이 얼굴은 얼마나 많은 결단과 후회를 담고 있는가. 젊은 시절의 단호함과 온화함이 뒤섞여 있다. 사위와의 갈등은 단순히 그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차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오래된 규범들의 충돌이다. 나는 그런 규범들을 내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무의식 중에 내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느 날 밤, 나는 딸이 어릴 적에 썼던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한참 작던 시절, 장래 희망을 적어놓은 어설픈 글이었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은 뜨끔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것일까? 아니, 지키려 했지만 방법이 달랐던 것은 아닐까? 그 후로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보호와 통제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우리 집안의 규율,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무게. 그 모든 경험은 나를 만들었고 사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과거를 탓한다고 해서 현재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위를 향한 시선에서 의심을 덜어내고 그의 장점과 진심을 보려 노력했다. 동시에 딸에게는 더 많은 듣기를 제공하려 애썼다. 말이 아닌 태도로 신뢰를 표현하려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변화를 통해 관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변화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어느 순간 내가 사위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오해로 받아들여졌고
나는 다시금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혼잣말을 한다. 내가 옳았나, 틀렸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은 나이를 먹어도 쉬워지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제 더 자주 묻는다. 이 행동이 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 판단은 딸의 삶을 중심에 두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나는 동시에 외로움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을 수반한다. 딸과 딸의 가정은 이제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는 그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딸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작은 배려를 마련한다. 저녁 차림 하나, 편지 대신 손수 마련한 반찬 하나가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 허무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감정의 굴곡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본다.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나는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진다. 하지만 나는 또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바꾸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사위와의 관계는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었다. 앞으로의 시간은 더 적지만 나는 그 시간을 따뜻함과 이해로 채우고 싶다. 나의 딸이 선택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 나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과제일지도 모른다. 창문 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나는 다시 숨을 내쉰다. 마음속의 파도는 여전히 있지만 예전처럼 거세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관대하고 딸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졌다. 사위와의 관계도 여전히 복잡하지만 나는 그 복잡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작은 갈등과 화해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딸의 곁에 서서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마음도 천천히 풀릴 것이다. 나는 어느새 아침 햇살보다도 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온 집안의 공기가 바뀐 것을 느낀다. 딸이 만든 커피 향, 사위가 남긴 신문 한 장,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 그 모든 흔적들이 나에게는 하루의 신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호들이 예전처럼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나는 매번 그 흔적들을 통해 그날의 감정 지도를 읽으려 애쓴다. 사위와의 관계는 여전히 매일을 시험에 들게 한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나는 그 두드림에 반응하며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기대 사이를 오간다. 최근에 나는 딸과 사위가 함께한 여행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사진 속 둘은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작은 거리감을 보았다. 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며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할 단서가 있었는지 되물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순간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지나쳤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결국 큰 틈을 만든다. 나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나를 밤새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나는 때로 나의 기대가 딸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 딸은 내 혈육이고 나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나의 방식, 나의 기준으로 딸을 재단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사위에게 기대하는 예의와 책임의 범위도 사실은 내 시대의 잣대였다. 젊은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유지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세월과 함께 변해온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변화하려 할 때마다 가장 큰 방해는 내 안의 자존심이었다. 한때는 어머니로서 보여줘야 할 것들이 나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이 나를 가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내가 사위를 향해 보였던 적대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려 했다. 두려움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면 늘 외로움과 상실감이 함께 있었다. 딸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는 순간 나의 일부는 비워졌다. 그 공허를 사위에게 투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나는 변화를 시도하며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사위가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면 문간에 서서 그 냄새를 맡았다. 그가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에서 나올 때는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말이 아닌 태도로 신뢰를 표현하려 했고 작은 인정의 미소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럴 때면 사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내 태도를 받아들이는 듯 했다. 변화는 완만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느 주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지만 그것은 오래된 불신을 건드렸다. 나는 다시 예전의 방어적인 내가 되었고 사위도 곧 반격을 시작했다. 그날 밤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분명히 느꼈다. 딸의 눈빛, 가족의 평화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이었다. 나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찻주전자를 꺼내 불을 지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숨을 고르고 나의 분노와 두려움을 차분히 바라보기로 했다. 나에게는 과거의 경험들이 방패이자 무기였다. 내 부모님 시대의 규범과 내가 배운 삶의 방식은 나를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자기 반성이었다. 나는 사위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때로는 쓰라린 선택이었다. 그러나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고 내 방식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환점은 별것 아닌 일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사위가 내게 조그만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긴 문장 대신 단순한 감사의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그의 말은 포장이 얇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진심이 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제 나는 더 자주 딸과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한다. 말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작은 행동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사위의 작은 배려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간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강도는 잦아들었다. 나는 이 변화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랜 시간의 반복과 노력만이 관계를 단단히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내려놓음과 선택의 연속이다.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사위의 진심을 받아들이려 한다. 나의 역할은 이제 보호자에서 관찰자, 때로는 친구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은 낯설지만 자유롭기도 하다. 내 삶의 자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사랑으로, 이해로, 혹은 용서로 채울지 그 선택은 이제 나에게 달려 있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면 나는 미소를 짓는다. 모든 일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은 만들어진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투고 화해할 것이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딸과 사위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 또한 그 집의 한켠에서 조금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사위의 행동도, 내 마음을 몰라주던 딸의 침묵도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조금씩 닮아갔다. 오늘 아침 사위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한 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오래된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딸은 행복하고 사위는 그의 방식으로 그 행복을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가을의 끝자락, 창밖의 노을이 부드럽게 번진다. 내 마음도 그 빛처럼 잔잔하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배운 듯하다.